이 과목은 파이썬 가리키는 건데, 파이썬 써봤다. 그럼 들을 필요 없는데. 이 과목은 파이썬 안 써본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 다음 학기에 기계학습을 하는데, 그거를 기계학습에서 쓰이는 패키지가 파이토치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서 파이썬 요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파이썬에 익숙하면 굳이 이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파이썬을 모른다. 그러면 이 과목을 다음 학기에 기계학습을 안 들을 거면 이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예,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파이썬이 기본적인 랭귀지이기 때문에 예, 이걸 듣는 게 의미가 있고요. 자기가 뭐 파이썬 기본적인 거 다 안다. 그러면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뭐 짜고 싶은 거 다 짤 수 있으면 뭐 할 필요 없죠. 오케이? 오케이. 에, 어, 저 기본적으로 그 콜앱을 사용을 할 거고요. 콜앱 안다. 콜앱은 그럼 들을 필요가 없어 이거 뭐. 이건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요게 기본적으로 코드도 쓸 수 있고 텍스트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드, 텍스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텍스트를 누르면 거기다 텍스트를 쓸 수가 있고요. 셀이 제너레이트가 이걸 누르면 여기 셀이 이렇게 제너레이트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텍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텍스트는 에, 수식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식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막다운을 아시면 여기 막다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코드를 여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코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요새 많이 사용하는데 저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구글 어디선가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소리가 저 컴퓨터에서 소리가 안 나요.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쉐어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제가 몇 개 설명을 할 건데 numpy, matplotlib, pandas, 시간이 나면 scipy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numpy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예,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익숙해져야 될 게 뭐냐면 numpy예요. numpy가 뭐냐? 하면 이거 numpy는 매트릭스 핸들링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numpy가 아마 뉴메리컬 파이썬의 약자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매트릭스를 핸들링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의 목표로 저가 목표로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numpy를 익숙하게 사용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왜냐? 다음 학기 이제 기계학습을 하게 되면 거기서 파이토치를 사용하거든요. 파이토치가 기본적으로 numpy가 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을 해줘요.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numpy는 CPU에서만 돌아가는 패키지입니다. 근데 파이토치는 CPU에서도 돌아가지만 GPU에서도 돌아가요. 나중에 CPU하고 GPU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기계학습에서는 GPU를 사용하는 게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numpy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를 핸들링 하는데 CPU에서만 돌아가는 패키지예요. 근데 다음 학기에 여러분이 기계학습을 하게 되면 파이토치를 배우게 될 거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numpy가 하는 작업하고 동일한 작업인데 CPU에서도 돌릴 수 있지만 GPU에서도 돌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기본적으로 이 콜앱에서는 CPU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GPU로도 돌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런타임에서 change runtime type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CPU가 디폴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T4 GPU라고 되어 있죠. 이 GPU를 셀렉트하면 GPU를 돌릴 수가 있어요. GPU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간 리밋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시간인가? 하루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GPU를 더 돌리고 싶다 그러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요거는 사용 안 했는데 오케이. 어찌됐든 numpy가 그런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매플로라이브라고 있고요. 매플로라이브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림 그리는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플로라이브가 Mathematical Plotting Library의 약자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적인 걸 막 하다 보면 그림을 많이 그리게 돼요. 그래프를 많이 그리게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가 매플로라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강의할 때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었는데 이건 판다스라는 건데 여기다 쓸까요?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엑셀은 아닌데 엑셀하고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각각의 칼럼마다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어떤 칼럼은 예를 들어서 이름이 들어가고 어떤 칼럼은 나이가 들어가고 어떤 칼럼은 뭐 섹스가 들어가고 젠더가 들어가고 어떤 칼럼은 뭐 주소가 들어가고 각각의 칼럼마다 들어가는 데이터의 특성이 달라요. 매트릭스는 각각의 칼럼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특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 매트릭스는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요. 근데 엑셀은 여기는 뭐 나이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름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은 문자거든요. 여기 나이는 정수가 들어갈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칼럼마다 다른 데이터들이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이 들어가는데 매트릭스는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고요. 그러므로 해서 CPU에서 매트릭스를 계산할 때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GPU로 가면 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예, 조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파이썬이고 오케이. 이 정도만 하죠.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가리키는데 세 가지 패키지를 주요하게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핸들링하는 numpy라는 패키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 해당되는 판다스라는 걸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패키지 매플로라이브 이런 걸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코드는 여기서 작동을 시킬 거예요. 로컬리 돌릴 수도 있어요. 파이썬 내 컴퓨터에 깔려져 있다. 손들어. 안 깔려져 있다. 로컬리 돌려보는 것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노트북을 바꿔가지고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로컬리 돌리려면은 예,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터미널이라는 걸 열어야 되고요. 어디지? 윈도우에서는 터미널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죠? 네, CMD, 쉘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파워쉘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조잡한 걸 불러야 돼요. 뭐. 조금 그 터미널하고 조금 다르게 작동을 하는데 요새 그 터미널하고 동일한 성격의 것을 만들어서 오픈됐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커맨드 윈도우인가 뭐 그걸 썼는데
터미널하고 동일하게 작동하는 걸 최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 썼다고 그러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좌우지간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터미널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오픈을 해서 깔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깔려 있으면 여기 파이썬 하면 되거든요. 파이썬 하면 깔려 있네요. 아, 깔아놨군요. 이렇게 하나? 어, 다른 거는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 지금 오케이. 파이썬을 돌리는 법을 몇 가지를 설명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파이썬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파이썬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네. 이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그러고요. 거의 안 씁니다, 저는. 에, 이렇게 하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해서 예, New를 눌러볼까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실행이 되나? 이것도 사용한 지가 오래돼서 이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다큐멘트로 들어가서 파일을 만들고 싶은데 오케이. 다큐멘트에서 하나 만들어 보죠. 노트북. 오케이. 그러면 여기 주피터 노트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요거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코드 셀이 디폴트로 제너레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셀 말고 코드만 옛날 거랑 조금 오케이. 여기 하니까 이제 여기 셀은 코드 셀이고요. 요거는 막다운 셀이에요. 그래서 막다운 셀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텍스트 셀하고 똑같은 거고 여기 보면 코드 셀이 있고 코드 셀을 애드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 셀을 애드할 수가 있고 요거가 지금 여기 막다운하고 코드가 있죠. 로우는 거의 사용 안 하는 것 같고 코드하고 막다운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셀을 만들거나 여기 막다운 셀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런을 하면 파이가 나오죠. 그죠? 요거는 레이텍이라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막다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그러고 요건 코랩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계통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셀이 두 가지 종류가 셀이 있어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셀이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셀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이걸 사용을 했는데 콜앱이 나온 다음에 콜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터 노트북은 더 이상 안 쓰고요. 콜앱을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왜 파이썬을 배워야 되는지. 저는 파이썬을 왜 배웠냐면은 배우는지도 모르고 배웠어요. 저는 예, 그 머신러닝을 하려고 머신러닝 맨 처음에 저는 매틀랩을 배웠었거든요. 매틀랩은 아시나? 매틀랩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매틀랩이 그냥 넘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틀랩을 사용을 했었는데 아, 구글에서 텐서플로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속도 차이가 너무 나서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거를 배우면서 이제 코드를 짜기 그 딥러닝 쪽을 좀 보고 있었는데 돌릴 때마다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파이썬을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서 에러가 나더라고요. 파이썬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로 넘어갔으면 상대적으로 고생을 드렸을 텐데 제가 텐서플로우로 더 배우고 그 다음에 파이썬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쉬운 코스는 파이썬을 배우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배우든 파이토치를 배우든 그랬어야지 상대적으로 코드를 쉽게 배웠는데 저는 굉장히 어렵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왜 파이썬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AI를 배우려면 파이썬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AI 쪽에서 사용되는 패키지들이 어, 어, 구글에서 나오는 텐서플로우가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나온 파이토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파퓰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구글에서 나온 텐서플로우를 쓰다가 페이스북에서 나온 파이토치로 바꿨고요. 그 이유는 파이토치가 훨씬 유저 프렌들리해요. 퍼포먼스는 텐서플로우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유저 프렌들리 좀 떨어져서 텐서플로우에서 기본적으로 에러가 많이 제너레이트가 되는데 에러 메시지가 거의 해독 불능 상태의 에러 메시지가 나와서 근데 그 파이토치는 넘파이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에러 메시지도 굉장히 읽을만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느냐? AI 때문에 배운다고 저는 생각해요. AI가 아니더라도 파이썬을 알면 수학적인 거 내가 퓨어 매스에 관심이 있다. 그래도 파이썬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디테일한 계산이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파이썬으로 계산하는 게 빨라요. 정확하고.
제가 파이썬을 아주 옛날에 배웠다고 그러면 제가 수학으로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예. 오케이. 두 번째 토픽은 어떻게 인스톨 하느냐. 제가 유튜브를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링크가 KOR이라는 거는 코리안을 뜻하고요. 캐피탈로 써 있으면 저 거예요. 저가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썬을 보면 이제 인스톨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놔요. 여기 가서 구독과 뭐지? 뭐지? 예. 여기 가면은 여기 요것도 여기다 써놓읍시다. 그래서 여기 재생 목록을 새로 생성을 할 거고요. 여기 보면은 어저께 교육대학원 확률과 통계 2025년 봄 강의 어저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제가 윈도우가 없는데 저기 입시 문제 내려가면은 노트북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림 그릴 때 제가 매플로 라이브로 그림을 그리려고 거기 들어가자마자 윈도우에서 인스톨을 하는데 녹화하자 그래서 인스톨하면서 녹화한 거예요. 이거. 제가 윈도우 없는데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인스톨이 안 돼 있으면 요 비디오 보시고 인스톨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컬리 돌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10에서 배시쉘을 인스톨할 수가 있군요. 배시쉘이 좀 전에 봤던 게 이거거든요. 이게 배시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군요. 그러니까 요 윈도우 10부터 가능한가 봐요. 10부터 요 배시쉘이라는 걸 인스톨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좀 구질구질한 그 CMD 그거보다 배시쉘이 더 파퓰러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인스톨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윈도우 10부터 가능한가 봐요. 윈도우 9 그전에는 이게 불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How to check install Python package. 오케이. 지금 이거 돌렸을 때 파이썬 버전이 3.10.12라고 나오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네요. 그러면 파이썬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좀 전에 10점 얼마였는데 11점 얼마로. 그래서 지금 콜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은 3.11.11이에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콜앱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로컬리 사용할 적에는 버전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키지를 인스톨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패키지들끼리
그 컴패터빌리티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콜앱에서 사용을 하면 콜앱은 모든 게 다 하모니어스하게 다 인스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패터빌리티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콜앱을 사용할 거지만은 로컬리 여러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컬리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좀 배우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도 써보고 저기서도 써보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 야, 오케이. 지금 여기하고 폰트 차이가 나죠? 막다운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그 폰트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요 해시태그가 2개 붙어 있죠. 근데 요거는 아마 3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커졌죠? 요거 또 있던데. 어,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막다운해서 폰트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그 다음에 IDE라는 게 있는데, IDE는 뭐의 약자지? 어떤 걸 이용을 해서 파이썬을 돌릴 거냐 하는 거예요. 저는 콜앱이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좀 전에 봤던 게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주피터 노트북하고 비슷한데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주피터 랩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랑 주피터 노트북이 먼저 나왔던지 주피터 랩이 먼저 나왔던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왔어요. 아마 주피터 랩이 나중에 나온 게 아닌가? 캐그리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포맷이 아니고 파이썬 파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파이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파이참 안 깔아놨나? 예, 저는 파이참이라는 거,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파이참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VS 코드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VS 코드 사용하고 있고, 서블라임 텍스트라는 걸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콜앱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요. 온라인 서버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구글 콜앱은 저희 로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구글 컴퓨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 2하고 3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공부할 때 주로 구글링을 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상에 보면 파이썬 2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요거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챗GPT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저가 코드 짤 때 옛날처럼 구글링을 하지 않고 챗GPT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코드를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구글링을 해서 뭘 하면은 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딱 보고 이게 파이썬 2 코드인지 3 코드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면 파이썬 2 코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파이썬 3 코드보다 그렇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근데 옛날 다큐멘터들이 잘 써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파이썬 2 코드인지 3 코드인지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프린트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3 같은 경우에서는 프린트 스테이트먼트가 가로를 씁니다. 근데 파이썬 2에서는 가로가 없어요. 그래서 프린트 스테이트먼트를 딱 봐서 가로가 안 쳐져 있다. 그럼 이건 파이썬 2 코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코드는 무시하고 다큐멘테이션만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2하고 3하고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 2 코드는 그냥 안 읽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다큐멘테이션은 좋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드를 짤 적에 그냥 짜는 것보다는 챗GPT랑 얘기하면서 짜면 훨씬 속도가 빨라요. 예? 그래서 저도 최대한 수업 시간에 챗GPT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지금까지 뭐 개략적인 얘기 했는데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그러면 코드를 한번 짜볼까? 예, 한번 짜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코드 셀을 누르고요. 자, 프린트로 해보죠. 여기서 보면 빈칸은 중요하지 않아요. 코드를 이렇게 짰는데 여기 빈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이렇게 짠 거나 빈칸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한 거나 동일합니다. 근데 빈칸이 있어야 사람이 읽기가 편해요. 근데 또 요 스페이스를 주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 요게 뭐가 나올까요? 1 더하기 1 해서 프린트 하면 2가 나오겠죠. 요걸 돌리면 됩니다. 요번에는 저기 1에다 따옴표를 붙일 거거든요. 근데 옵션을 누른 다음에 따옴표를 붙일 때를 이렇게 하면 지금 네 군데에서 컬서가 깜빡이죠. 그죠? 지금 옵션을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한 거예요. 그러면 네 군데에서 깜빡거리죠.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네 군데에다가 이제 따옴표가 붙어졌어요. 이거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뭔가 봤는데 얼터네이티브 매스인가? 레볼루셔너리 매스인가? 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거는 다 이해하죠? 네, 첫 번째 거 다 이해하죠? 두 번째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두 번째 거 다 이해돼요? 다 돼요? 그러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보고 한 일주일 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오케이.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있잖아요? 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어떤 오브젝트에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합니다. 지금 요거는 숫자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테저예요. 인테저에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은 인테저 더하기 오퍼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오케이? 근데 요거는 인테저가 아닙니다. 요거는 문자열이에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링에서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면 요거는 string concatenation이라고 해서 문자를 붙이는 역할을 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 더 해볼까요? 굿모닝이라고 해볼까? 굿모닝 아닌데? 굿애프터눈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굿이라는 스트링하고 모닝이라는 스트링을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해주는 게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나 더 해볼까? 오케이. 요거는 뭐가 될까요? 네? 579. 이게 내가 원하는 답.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예? 예? 14, 25, 36. 오! 어떻게 나온 거지, 그게? 예? 지금 1, 2, 3, 4, 5, 6은 스트링이 아니고 인테저야. 어? 579. 오케이. 다른 의견. 579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거야. 네, 1, 2, 3, 4, 5, 6이에요. 오케이. 요거는 벡터가 아니에요. 벡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벡터면 컴포넌트 와이즈 에디션을 해서 5, 7, 9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벡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리스트라는 거고요. 리스트는 어떤 데이터 오브젝트들이 한 줄로 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게 보면 데이터가 세 개가 쭉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데이터 세 개가 일렬로 쭈르륵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에서 어디션을 해주면은 그 데이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똑같은 더하기 오퍼레이션인데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내가 작동시키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이썬을 짤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핸들링을 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오브젝트에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은 거냐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아까 넘파이 얘기했죠? 넘파이를 사용하려면 넘파이라는 걸 불러와야 돼요. 왜냐하면 파이썬 기본 패키지 안에는 넘파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가져와야 되고요. 예, 이게 아까 요 리스트에다가 요걸 감싼 겁니다. numpy 스페링이 틀린 것 같은데 array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는 리스트고요. 요게 numpy array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요거는 리스트 두 개를 더한 거거든요. 요거는 numpy array를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럼 요번에 어떻게 나올까요? 네? 아까 numpy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트릭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트릭스에서 1, 2, 3, 4, 5, 6이 있어요. 그럼 더하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예, 벡터 어디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numpy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이거 numpy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보통 numpy는 np라고 불러오고요. 그러면 이걸 np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아까 거랑 똑같은데 단지 numpy를 np라고 불러오면 numpy라고 안 치고 np라고 쳐도 되는 거예요. 요거 했으니까 요거 또 한번 해볼까요? 요거 가지고. 오케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꺽쇠를 이용한 거고요. 여기는 가로를 이용한 거예요. 여기다가 코멘트를 좀 달을게요. 요거는 리스트고요. 여기다 쓰죠. 요거는 인테저죠. 스펠링 맞나요? 인테저 어디션이고요. 요거는 스트링 어디션이고, 이 스트링 어디션은 컨캐테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컨캐테네이션. 이걸 리스트 그냥 어디션이라고 그럴게요. 오브젝트만 쓸게요. 이건 인테저라고 그러는데 보통 인트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스트링인데 str 스트링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리스트예요. 요거는 numpy array. 정확하게는 ND array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numpy array라고 불러요. 요거는 투플이라는 겁니다. 아까 여기 꺽쇠 이렇게 한 거는 리스트예요. 여기는 가로로 쳤죠? 네, 요거는 투플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돌려보죠. 어떻게 돼? 이런 오퍼레이션 안 할 것 같은데. 투플은 리스트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좀 달라요.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게 리스트하고 투플이거든요. 근데 투플 가지고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한다 조금 이상해요. 이상한 이유는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리스트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에러 주는 것도 make sense 하고요. 리스트를 주는 것도 make sense예요. 투플은 안 줍니다. 투플 줄 수도 투플을 줄 수도 있겠네.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네. 에러를 주거나 리스트를 주거나 투플을 주거나. 근데 저는 이런 오퍼레이션은 안 할 것 같은데 좌우지간 한번 돌려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에러가 발생을 할 개연성은 투플에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돌려보죠. 정의가 되어 있군요. 투플을 주는군요. 오케이. 이번에는 이렇게 보죠. 집합 기호를 써서 요거는 셋이라고 그러거든요. 셋이에요. 오케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셋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에러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지금 에러가 발생했는데 여기를 읽어보죠. 타입 에러라고 나와 있고요.
set하고 사이에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unsupported라는 거는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오브젝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더하기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었는데 어떤 오브젝트에다가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헤이비어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에서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 파이썬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게 어떤 오브젝트냐, 오브젝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트링이냐, 인테저냐, 플로트냐, 플로트는 얘기 안 했지만 아직 뭐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마다 정의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 어떤 오퍼레이션은 그 오브젝트에는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마다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다르게 작동을 해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오브젝트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비헤이비어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은 오퍼레이션을 딱 했는데 다르게 비헤이비어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OOP라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OOP라고 불러요. OOP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네. 그래서 파이썬에서 어떤 게 있으면 그거는 오브젝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오브젝트에서 작동하는 펑셔널리티가 있고 작동하지 않는 펑셔널리티가 있어요. 그 오브젝트에 정의된 것만 작동을 해요. 아까 셋에서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셋에서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오브젝트는 어떤 놈인가?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놈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런 걸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해보자. 예, 약간 멍청한 건데. 요건 딕셔너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딕이라고 쓰고요. 딕셔너리라고 부르는데 딕이라고 부르고요. 뭐 다른 랭귀지에서는 뭐 해시 테이블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여기 보면 1땡땡1 2땡땡이 3땡땡3 이거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포맷인데 자워지가 조금 바꿉시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어, 예,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뭘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볼은 하나, 스트라이크는 두 개, 아웃은 3, 위는 4번 이겼고 5번 졌고 비긴 건 6번이다. 뭐 그런 데이터를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볼이 하나, 스트라이크 둘, 아웃. 그러지 말고 과일로 할 거예요. 애플. 애플 하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바나나, 바난, 아, 잘못했군요. 피치, 망고, 망고 스페링이 맞나 모르겠네. 워터멜론, 워터멜론, 멜론, 워터멜론. 또 뭐가 있나요? 과일이? 그레이프, 그레이프. 또 뭐가 있나요? 스페링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스트로베리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딕셔너리가 지금 이게 얘기를 요런 이게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인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한 개 있고 피치가 두 개 있고 망고가 세 개 있고 그리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봤더니 워터멜론이 네 개, 그레이프가 5개, 스트로베리가 6개. 그걸 그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합치려고 합쳐지나 봅시다. 합쳐질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죠? 딕셔너리에서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작동을 하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플로트를 안 했구나. 데이터 탭 중에서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플로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0을 안 써도 돼요. 점만 찍어도 이건 플로트구나 그렇게 이해해요. 2.0. 여기 문제 없죠? 네, 이제 아리까리한 케이스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지금 인티저하고 플로트를 더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얘기했죠. 더하기 오퍼레이션은 어떤 오브젝트에다 작동시킨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짬뽕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인테저고 하나는 플로트예요.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걸 더하기 오퍼레이션. 이렇게? 그러면
두세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러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인테저를 플로트로 바꿔서 플로트에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플로트를 인테저로 바꿔서 인테저에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봅시다. 뭐가 되나? 2.0이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실행이 된 거냐면 인테저를 플로트로 바꿔줘서 플로트에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실행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는 어떻게 되나? 안 해봤는데 이거는 불리안이라고 그러거든요. true, false가 있어요. 그러면 true 더하기 true는 진짜 true인가? 정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true가 1로 바뀌고 true가 1로 바뀌어서 인테저 어디션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false, false 해볼까요? 그러면 false, false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false는 아마 0으로 처리할 거예요. 한번 false하고 true를 더해볼까요? true, false.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의심 나면 그때 테스팅 해보면 돼요. 간단하게. 네. 지금 요거는 코멘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만 보는 거지 기계는 읽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코멘트라는 거예요. 네. 기계가 볼 때는 쓰나 안 쓰나 똑같고요. 사람이 볼 때는 달라요. 사람은 이게 지금 불을 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구나. 사람을 위한 거지 기계를 위한 거가 아니에요. 이게 기계로 가면 요 코멘트는 싹 지워지고 나머지 부분만 기계어로 바뀝니다. 기계어라는 거는 0, 0으로 바뀌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다 0, 0으로 바뀝니다. 0, 0으로 바뀌어서 이제 기계는 0하고 0밖에 몰라요. 근데 기계한테 갈 때는 요거는 싹 없어집니다. 요 코멘트 처리한 거는. 이거를 해볼까? none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none이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넌 더하기 너는 뭘까? 이거는 에러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넌하고 넌을 더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하기, 예, 넌하고 넌하고 더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오퍼레이션은 아예 정의를 안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종류의 에러가 발생을 했냐 하면 이런 종류의 에러가 발생했다. 그래서 타입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타입이 안 맞아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 하면은 지금 non 타입하고 non 타입인데 더하기를 하는 게 서포트를 안 한다. 그러니까 non 타입하고 non 타입하고 더하기를 하는 그 더하기 오퍼레이션, 더하기를 오퍼랜드라고 불러요. 이건 C 쪽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서포트를 안 한다는 거는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것들은 다 서포트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되는 거고요. 오케이. 음, 내가 옛날에 재밌는 코드를 하나 짠 게 있었는데 어디 있나? 오케이. 하나 짜볼게요. 오케이. 이번에는 내가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나 만들 거예요. 오케이? 나의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만들 건데 요거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유튜브에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그 유튜브 비디오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클래스라는 게 아,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이게 구글 콜앱이 좋은 게 자기가 게스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가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서제스천이 들어와요. 그러면 탭을 누르면 어, 탭을 누르면 그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게 지금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서포트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이라는 오브젝트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프린트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오케이. 야, 이게 조금 복잡한데, 조금, 아까 봤던 형태 폼으로 조금 해볼게요. 이건 고쳐주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아까 이게 1 플러스 1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오브젝트를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이게 사실은 A 점 던더 조금 더 얘기를 요 세 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예, 요거는 뭐 지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나만의 어떤 오브젝트 타입을 만든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에 한번 타입이라는 걸 찍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뭘 이용해서 A하고 B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지금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단지 어떤 걸 이용을 해서 내가 A라는 것과 B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의 타입을 찍어보면 1 플러스 1 타입이에요. 이게 1 플러스 1 타입이라고 찍힐 거예요. 여기까지만 돌려보죠. 여기까지만 돌려보죠. 여기 보면 클래스인데 요 A하고 B의 타입이 뭐냐면 클래스인데 여기에서 정의된 1 플러스 1 클래스 오브젝트다 그런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파일을 요걸 던더 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내가 돌리고 있는 파일을 의미하고요. 그 파일에서 정의된 1 플러스 1 클래스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네, 지금 현재 파일에서 있는 1 플러스 1 클래스에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오브젝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하면 요게 제일 읽기가 쉬울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가 동일한 코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1 플러스 1 클래스에 요 def라는 게 함수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더블 언더스코어라고 해서 던더라고 불러요. 던더 add 함수에다가 a, b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셀프라는 자리에다 a를 집어넣고요. other라는 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뭐가 들어오든지 2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게 2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프린트 2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숏 폼으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A가 뭐냐면 1 플러스 1 클래스 오브젝트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 1 오브젝트의 던더헤드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에다는 요걸 집어넣고 A라는 걸 집어넣고 other라는 거에다가는 B를 이렇게. 그러면 2가 나오죠. 1 플러스 1 말고 딴 거 해볼까? add가 너무 트리비얼하니까 크레이지하게 해보죠. 원 플러스 유튜브를 일단 들어가서 어느 게 유명해요? 이게 유명해요? 예, 저가 어떻게 여는지 몰라요.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죠. 오케이. 웹 브라우저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오케이. 그래서 요 리턴을 하는 대신에 요 탭이 중요한데요. 요 클래스 오브젝트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네 칸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요만큼이 클래스 오브젝트랑 관련되어 있구나.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른 랭귀지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뭐 start, en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start, end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요. 탭을 기준으로 해서 그 start, end를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칸 띄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저는 네 칸을 띱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클래스가 요만큼 정의가 돼 있구나. 요만큼이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def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함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구나.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딴 데서는 함수도 여기 start 뭐 이런 식으로 start end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여기서는 start end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탭을 기준으로 해서 블럭을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클래스가 여기서 정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함수가 클래스 안에서 정의가 돼 있는데 그 함수는 요 블럭에서 정의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함수는 뭘 하냐면은
일단 웹 브라우저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열어줘요. 오케이? 오케이, 해보죠. 네, 요거는 충분히 봤으니까 해보죠. 요거 더하기야만 합니다. 왜 안 뜨지? 떠야 되는데. 다시 해보죠. 떠야 되는데. 응? 왜 안 되지? 저쪽 구글 저기 어떤 터미널에서 돌아가는 거 아니야?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잠깐만.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서 돌려보자. 응? 왜 안 돌아가지? 요것만 돌려보죠. 왜 안 돌지? 뜨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죠. 오케이. 이걸로 해보죠. 안 되네. 오케이. 이걸로 해보죠. 오케이. 요게 인스톨, 지금, 아, 요게 지금 요 크롬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인스톨을 하면 돼요. 요게 요 느낌표는 뭐냐면 터미널에서 돌린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구글 그 거기 머신 중에서 나한테 할당된 머신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터미널을 열어서 pi what kid이라는 거를 인스톨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예, 여기 인스톨이 요거 돌아가는 동안 인스톨이 되고요. 그래서 돼야 되는데
구글 콜앱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들은 다 인스톨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걸 돌리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스톨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보죠. 키에라 디스플레이. 네,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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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옛날에 됐는데. 아, 오케이. 하나는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제가 원하는 형태로는 안 됐는데, 지금 이게 함수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보면, 요 함수를 사용하려면 1 플러스 1 클래스에 점 찍고 던더 애드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함수예요. 오케이? 함수예요. 그러면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쏴주는 거예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건 인풋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서 아웃풋을 빵 쏴주는데 아웃풋이 뭐냐면 return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웃풋은 이거는 뭐가 들어와도 2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는 리턴 스테이트먼트가 없어요. 그죠? 리턴 스테이트먼트가 없죠? 그러면 디폴트로 얘가 뭐를 리턴해 주냐면 none이라는 걸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a 플러스 b라는 걸 하면 요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꿍짝꿍짝꿍짝을 여기서 이제 원 플러스 요 유튜브 비디오를 틀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고 왜 실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리턴 스테이트먼트가 없어요. 그러면 none을 리턴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none을 받아서 얘가 프린트를 했더니 요 none이 그래서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딴 방법이 없나? 오케이. 셀레늄은 아마 인스톨 돼 있을 거예요. 오케이. 아마 요거는 될 것 같은데 셀레늄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패키지거든요. 예, 저는 안 쓰지만. 오케이. 예, 셀레늄을 인스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셀레늄은 패키지가 클 것 같은데. 오케이. 인스톨 끝났고요. 어, 예, 문제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시간이 얼추 됐으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짤 적에는 항상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오브젝트에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오퍼레이션의 정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오퍼레이션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오브젝트에 따라서 똑같은 지금 더하기 오퍼레이션 가지고 있는데 그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돼 있어도 그 오브젝트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배울 거는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들을 설명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어떤 오퍼레이터가 가능한지, 그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데이터의 특성은 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질문 있어요? 네. 중간고사 기본적으로 이 과목은 시험을 안 봐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려면 손코딩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시험 볼 때 어떻게 했냐면 노트북 가져와서 구글링도 하고 그러고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챗GPT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게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얼터네이티브로 제가 생각을 한 게 리코드라는 게 있어요. 리코드 전에 실라버스에 써 있나요? 리코드 관련돼서. 리코드가 뭐냐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안 보이네. 리코드가 어디 있나? 오케이. 이게 리코드고요.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것도 몇 개 있는데 저가 맨 처음에 시작을 이걸로 해서 이걸 쓰는 거고요. 이게 프로블럼들이 있어요. 지금 몇 문제가 있냐면은 3,400개가 있어요, 문제가. 근데 저는 한 3분의 1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과제는 여기서 200문제를 푸는 거예요. 200문제. 200문제를 풀어서 요거를 저가 볼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요거를 저가 보면 200문제를 푸셨으면 만점. 그렇게 가는. 200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여기에 토픽별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
이게 어디 토픽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보면 이게 토픽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여기 스트링이라고 있죠. 그죠? 다음 시간에 조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좌우지간 여기서 200문제를 풀어서 여기에 200이 집히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나중에 설명을 하죠.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